예를 들어서 항암이나 면역작용이나 알리신 효과를 많이 봐야 될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게 낫거든요.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삶는 거 하고 튀기는 거 하고 굽는 거 하고는 일단 삶는 게 가장 최고죠. 사실 구운 거는 특히 이제 고기 종류에 이렇게 구우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튀기는 것은 되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암 환자들은 절대 이제 피해야 될 부분인데, 삶는 거. 그럼 삶는 것은 뭐 이거하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채식을 해서 삶는 경우는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육고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삶아서 먹는 게 상당히 그냥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육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항생제 같은 거 사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씻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빠져나오게끔. 특히 수육 같은 걸 만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지만, 저는 농담 삼아서 고기를 우리 환자들이 막 먹고 자면 암을 치료해서는 먹지 마라. 근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은 먹어라. 내 이런 말인데, 그럴 때 뭐 그렇게 먹을 때 수육 같은 거 오히려 삶아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낫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하더라도 암 환자가 조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먹는 거. 이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식자재 중에서는 저는 우리가 타임지에서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가장 강력한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우리 톡 쏘는 마늘의 고향이 있잖아요. 저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면역도 올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항혈전 작용도 있고, 항암 작용도 있고, 모든 작용을 이렇게 고루 다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은 마늘이에요. 그 알리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마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익혀버리거나 굽거나 하면은 우리 톡 쏘는 마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는 알리신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알리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마늘 안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린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공기에 노출되거나 비다고 노출되거나 외부에서 물 같은 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 알리나제라는 마늘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알린과 알리나제가 합쳐지면은 여기서 알리나제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게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는 마늘을 먹어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들이 다 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마늘은 통마늘,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줘야 돼요. 뭐 으깨거나. 어떻게 보면 이걸 모르고 아마 사람들이 고기 같은 거 먹었을 거예요. 고기 먹을 때 우리 편마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통마늘이 잘 안 나오고 편마늘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통마늘로 나오면 알리신을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고기 구우면서 마늘도 익혀서 먹어버리잖아요. 안 만들어져요. 근데 편마늘 하는 순간 알리신이 만들어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가장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리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마늘을 으깨서 가장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게 편마늘이나 통마늘이나 으깬마늘 중에서 본다면 그 으깬마늘일 거고,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익힌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마늘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위장계통이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 알리신이 상당히 자극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마늘 먹고 저녁에 잠을 잘 경우에는 식도로 역류돼서 아주 심한 통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늘을 많이 먹었을 경우는 소화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 가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마늘 속에 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냐면 출혈성이 있는 사람, 마늘이 항혈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술할 때나 이럴 때 마늘을 한 일주일 전부터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 수술하면 출혈할까 봐서 그렇고,
그러니까 항혈전종, 예를 들어가지고 항암을 하는데 혈소판이 많이 떨어지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마늘이 혈압이나 혈당을 떨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보면은 우리 혈압약 먹잖아요. 혈압약 그리고 당뇨약 먹는데 만약에 마늘을 너무 많이 먹었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이 마늘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마늘을 먹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 우리 이제 마늘종은 우리가 마늘 그 꽃대 중에서도 속대를 우리가 잘라가지고 만든 게 이제 마늘종이잖아요. 근데 마늘종에도 알리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늘뿐이 아니고 마늘종에도 그런데 또 마늘종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티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리신은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알리티아민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인 이 알리티아민은 우리가 특히 이제 B1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B1이 우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런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 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못 먹는 분한테는 마늘종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식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마늘 속에 셀레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마늘에도. 그러면 셀레늄 같은 경우가 이런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을 빼는 역할을 해요. 수은이 실제적으로 몸에 들어있으면 단 한 가지 어떤 음식을 가지고 무조건 다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브로콜리라든지 또 브라질너트라든지 그 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이 안에 들어있는 셀레늄이 수은 같은 것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치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마늘도 약간 중금속을 빼는데 도움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늘하고 꿀은 마늘이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먹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마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꿀은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포도당 에너지 대사하는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들어가요. 그래서 꿀을 많이 먹게 되면 암에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마늘도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지금 식자재잖아요. 근데다가 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열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체질로 보면은 소양인이라든지 태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이게 꿀에다가 절여서 먹는 경우는 우리 아마 이제 소음인들, 좀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중에서 마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이제 안 좋은 방법들은 기름하고 같이 해서, 근데 이제 기름하고 해서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 마늘 기름에다가 같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제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보툴리눔 식중독,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마늘이 환자들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마늘을 먹는데 익힌 마늘을 먹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으로 먹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폴리페놀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항산화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힌 마늘을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암이나 면역작용이나 알리신 효과를 많이 봐야 될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게 낫거든요.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 환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폴리페놀이나 항산화가 필요한데 생으로 먹는다? 이것보다는 익힌 게 낫고. 그리고 내가 항암, 그러니까 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흑마늘이 좋죠. 왜냐하면 마늘을 발효시킨 게 흑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 저게 까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마늘인데, 발효 마늘의 일반 마늘하고 차이점이
보면은 그 알리신이 만들어 있잖아요. 이 알리신이 이보다 더 강한 알리신 작용이 그 S알리시스틴이라는 성분이 이게 발효를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아주 강력한 알리신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은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계통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들도 훨씬 높아져요. 이게 흑마늘을 발효시키면 사포닌 성분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식이섬유도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흑마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늘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막 많이 먹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먹는 게 좋은데 되게 마늘을 먹으면 소화장애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우리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복통이 나거나 아니면은 가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먹는 게 좋은데 하루에 대개 20에서 한 30mg 정도가 좋다고 그래요. 쪽 마늘 개수로 따지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암 환자는 몇 번의 식사가 적당한가? 그건 사실은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식사를 암 환자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3끼를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진 식사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이 간헐적 단식은 2끼 먹는 방법이에요. 2끼를 먹고 그 다음 끼를 먹을 때까지 한 16시간 정도로 굶는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3끼를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을 먹는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때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먹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끼를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2끼로 나눈 게 나아요. 그리고 한 끼는 안 먹는 게.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아침을 먹을 때는 정승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전에 과학자가 내놓은 그 주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떠도는 말 중에서 나오는 뭐 아침은 정승처럼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실생활에서는 그럼 어떻느냐. 우리가 아침은 일어나면은 입맛도 없고 입안도 쓰고 막 이래서 아침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전에 일을 가장 액티브하게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액티브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은 잘 많이 못 먹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심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먹어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버리죠. 점심을 적당히 떼어버리고 말 그대로 적당하냐. 근데 저녁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횟수를 따졌을 때 보통 3번을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가 횟수를 늘리면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간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뭔가 내 식사 방법이 암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한번 줄여보세요. 저녁을 줄이는데 아예 굶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일단은 줄이는 것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줄이면은 예전에는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 출출해야 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간식도 먹지 말고 저녁도 먹지 마.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처음에 줄이고 양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는요 방법을 바꾸세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어떤 죽이라든지 간단한 거 유동식으로 내 위를 아주 편하게 위가 편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 적응이 잘 되면 그때는
아예 끊어볼 수도 있는 거. 그때는 진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식사라는 것은 저는 마지막에는 3번보다는 2번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